이 얘기는 저 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히 있거든요. 이제부터 10일의 전사 이제부터 강성태 모드로 서울대 정리 고소 합격하겠다고 맨날 그걸 깨부수고 아 강성태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언 여러분. 오늘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영광입니다. 매부리 TV에 다 나오게 되다니. 네, 저희가 모셔주셔서 영광이죠. 오늘이 이제 9월 30일이거든요 촬영 기준으로. 그래서 네. 수능이 50이 조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험생 포함해서 오늘 공부의 신, 어렵게 모신 공부의 신이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공부 꿀팁, 공부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 함께 듣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수능 50일이었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네. 시간이 이만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게 있다면은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이 강 대표님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공신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주로 근데 그동안 고등학생,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친구들을 상대로 많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있는데 오 진짜요? 예,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책을 내셔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사실은 애가 있거든요. 애가 지금 초3이랑 7살 됐어요. 네, 저도 비슷한 나이가 있습니다. 진짜요? 몇 살? 초3, 초1, 6살. 존경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공신 애들이면은 공부에 걱정이 없겠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진짜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네. 첫째 입학할 때 입학 전날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공신이고 나 말고 입학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네, 그 걱정도 걱정에 되죠. 예.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영단어 책 중에서는 이제 1위 저자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얘네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해가지고 실제 제가 얘네들 보여주려고 책을 썼어요. 만화책인데 사실 저는 중고생 책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돈을 벌더라도 예. 더 벌죠. 근데 이제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으로 애들한테 실제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 애들한테, 또래 애들한테요. 저희 애 둘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고 그걸 저희 애들만 보면 아까우니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보진 마세요. 강성태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딩 대상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학생들한테 막 독설 날리고 그렇죠. 막 팩트 폭행 이건데 되게 초등 눈높이로 붕어빵 코스프레하고 강의하고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한테 추억도 되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초등보다는 중고생 성인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책이 약간 어원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뭐 이런 책인가 보죠? 최대한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만화책을 낸 게 그냥 읽으면 그냥 기억에 남게 하고 싶어서 영어 단어 관심 많으신가 봐요. 기자님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는 네. 저도 이제 늘 고민이죠. 그러면 영단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퀴즈 하나. 네. 단어 퀴즈. 굉장히 자신이 있어. 긴장돼요, 엄청 긴장됩니다 지금. 네. 뭐 당연히 맞추실 거니까. 그 단어 중에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네. 단어 있잖아요. 예. 뭔지 아시죠? 알죠. 제가 이제 쉬운 단어를 이제 예를 든 건데 이제 무지개라는 뜻이잖아요. 왜 무지개가 그런 뜻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레인이랑 보우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레인은 이제 비가 온 거고 네. 보우는 이제 활이란 뜻이에요. 활은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비 오고 난 다음에 활처럼 굽어져 있는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라고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단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재미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건 어원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원 하나를 알면은 그냥 단어들이 막 유추가 되는군요 이제. 그냥 쓸어 담을 수 있게 되는 고등학교까지 또 뭐 대학교 과정까지도 필요한 어원들을 모아보면 한 433개가 돼요. 근데 그 공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어원 맵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인드맵 같은 거예요. 그럼 이미 아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어원을 이해하면은 금방 학습이 되고 또 이 어원에서 나온 다른 많은 단어들을 순식간에 학습이 가능해서 뭐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은 공신들이 만들어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린 것도 있고 저희도 만든 게 있어가지고요. 뭐 출력해서 그걸 여기저기 붙여요.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보고 책상 앞에도 보고 하면은 독해 같은 걸 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뒤 문맥이 있고 요런 어원이 들어있네? 처음 보는 단어인데도 이제 답을 맞추는. 근데 사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원어민들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요게 또 어원이다 보니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화로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애들도 그렇게 좀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이 공신,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 봤을 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노벨 경제학 수상자 중에 이제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공인데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실은 교육 쪽에 더 유명해요. 가장 투자 대비 성과가 높은 게 뭔지를 실제로 증명처럼 하셨거든요. 네네.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딜까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이제 그냥 교육도 아니고 영유아 교육이에요. 이분이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셨는데 성인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영유아 시기에 투자를 하면은 16배 효과. 특히 이제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학습 좀 이제 부진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걸 수학으로 증명을 해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요즘 저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이유 또한 거기 있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이제 중고생 거의 뭐 수능 뭐 50일 남겨놓고 막 이렇게 막 임박한 친구들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타고 가다 보면은 어린 시절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나도 크게 좌우를 하는 거를 예전에도 느꼈지만 실제로 제가 애들 키우면서 느낀 바는 더 커졌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입시 준비하는 게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영유아 시기에 그런 거 해요. 영어 단어도 막 하루에 100개씩 막 외우게 시키고 초등학교 저학년 막 이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영단어 하게 된 게 저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있거든요. 중고생 애들 중에 보면은 공부 자체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고 거의 정신병 같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다 환자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걸 현장에서 저 누구보다 많이 접했고 그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되게 어린 시절부터 그 학습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거는 경험해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재밌게 좀 첫 공부 시작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그래서 뭐 만화나 막 이런 거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막 응가 뭐 이런 탈 쓰고 나오고 하는 게 사실은 다 그런 좀 노력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로는 영어 유치원 자체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어디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느냐, 네.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네요. 제가 사실은 뭐 공부의 신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배움이 길지도 않고 뭐 영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공신들을 뭐 인터뷰하고 같이 방송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매년 수능 수석한 친구들은 저 비결 들어보고 제가 그 훌륭한 분들을 인터뷰하고 뭐 공신들은 몇천 명을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룬다. 뭐든 할 수 있다. 배우는 걸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하나하나 깨달음의 어떤 기쁨을 배움은 즐겁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뭐 이번 입시에서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바나 아니면 내가 즐기고 심지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서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애들 생각해서 뭐 책을 뭐 만화책으로 학습할 수 있게 쓰고 뭐 유튜브에 막 바보처럼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아 공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것만 저는 저희 애들이 깨닫고 뭐 저희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강 대표님의 과거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강 대표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지 못하셨는데 네. 중학교 때 어떤 계기가 돼서 각성을 해가지고 공부를 네. 시작을 하셔서 고등학교 갔는데 뭐 일산에 있는 P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들어갈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그 급상승을 해서 결국은 이제 서울에 있는 S대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하루에 18시간 공부를 뭐 하셨다 이런 게 전설처럼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어땠습니까? 그 시절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학창시절 시작한 데는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있어요. 문경이라고 하시면 잘 아시더라고요. 지금 문경 편입됐거든요. 이따가 이제 서울로 전화 오고 좀 잘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원래는 아까 인사 나눌 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겁이 많고 막 덩치도 작고 막 그랬거든요. 적응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좀 중2 때는 수업 시간에 그 소위 뭐 일진 이런 친구 있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열등감이 제가 진짜 컸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서울 화곡동 살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일산에 그때 신도시 막 이제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 일산 지역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는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공부 잘하면 가장 인정해 주잖아요. 선생님들도 함부로 무시를 못하고 친구들도 막 못 건드리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때는 4당 5랑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공부법을 하나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셔가지고 또 물어볼 때가 저희 이제 형이나 누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 친척 중에도 대학 나온 뭐 대학생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대학은 근처도 못
모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들은 바가 없으니까 사당오락 이런 이야기는 뭐 4시간 자면은 자동으로 붙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거의.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계산해봤죠. 뭐 4시간 정도 하면 18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집중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버텼던 거죠. 아, 그게 버텨집니까? 18시간이? 그게 막 그냥 집중이 진짜 된 게 아니에요. 막 졸다가 어떻게 뭐 다시 깨다가 그리고 뭐 뺨 때려가면서 막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하루가 저 진짜 많은 거 바꿔놨어요. 내가 진짜 사당오락 16시간 해겠다 이제 맘먹고 그날 독서실 나를 아예 잡았어요. 겨울방학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독서실 열 때 진짜 갔거든. 가방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앉아서 내가 진짜 죽더라도 여기서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꾸역꾸역 버티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새벽 막 넘어가지고 진짜 18시간을 끊었어요. 찍었어요.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컸어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밤늦게 돌아가는데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뭔가 해냈다는 생각. 너무 힘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집중이 당연히 뭐 엉망이었는데 그리고 하루가 진짜 길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하루가 이거는 진짜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공부한 게 평상시 일주일 공부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하루 만에. 그리고 또 18시간 한번 찍으니까 이제 막 4-5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고 18시간 이게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노파심을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막 커뮤니티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써요. 막 뭐 수능 이제 10일 남았는데 이제부터 10일의 전사 막 이제부터 강성태 모드로 뭐 하루 18시간 조져서 거기서 정문 부수 합격하겠다고 맨날 뭐 10일의 전사 30일의 전사 전사들이 맨날 넘쳐나는데 매일 18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시간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걸 깨부수고 그 성취감을 느껴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걸 학생들이 매일 18시간 공부를 한 줄 알아가지고 근데 계속 그런 열혈 모드로 쭉 이어가니까 특별하게 공부를 그 전에 잘하지 못하고 공부법에 대해서 뭐 터득한 것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성적이 급상승을 하는가요? 아니요, 제가 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게 비평준이니까 시험을 봐서 왔어요. 그 고등학교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좋았죠. 서울대 많이 부르는 학교. 어떻게 저 중3 때부터 막 불이 붙어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겨우겨우 들어는 갔는데 저는 붙었다는 그 성취감에 정말 내내 놀았거든요. 입학 전까지. 근데 그때 입학해서 깨달았어요. 얘네들이 다 공부를 해야 해서 온 거죠. 그때 정석책 공부해서 왔더라고요. 또 수능 시험은 또 이제 중간 기말고사랑 완전 성격이 다른 그렇죠. 시험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교력을 많이 요하고 뭐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건 달달 외워가지고 푸는 중학교 때랑 공부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식의 이 공부법은 저 진짜 몰랐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빨리 풀고 옆에서 자요 막 친구가. 근데 얘는 뭐 끝나고 채점하면 막 다 맞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필기는 저 다 해요. 제가 필기하는 거 아니까 친구들 막 빌려가요. 빌려간 애들이 100점 맞고 막 저는 막 성적 막 엉망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돼? 내가 머리가 나쁜가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막 과외를 막 못해가지고 이런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어떻게든 친해져가지고 해야겠다. 공부 잘하는 뭐 1등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제가 막 짝을 어떻게 되게 해가지고 막 자리 바꿔가지고 앉아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얘 뭐 하는지 막 이렇게 봐요. 얘 문제집 못 꺼내고 저기다 밑줄을 치네. 저는 계획 짜고 이런 것도 그때 얘가 하는 거 보고 막 알았고 이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방법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구나. 그걸 그때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뭘 했냐면 동생은 내가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법을 동생을 알려주려고 따로 노트를 마련해서 공부법을 알게 된 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요? 사실 그때만 해도 공부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성과가 좀 다르니까 뭐 단어 하나를 외워도 좀 더 잘 외워지네. 이게 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보고 이제 방법을 깨우친 다음부터는 좀 확신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될까? 하면은 이게 열심히 또 안 하게 되거든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대로 하면은 내 점수 이 정도는 반드시 나와. 이러면은 나 뭐 성적 잘 나올 수 있어. 하면은 진짜 확신 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점수도 이제 좀 많이 올라갔고. 강성태 공부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약 정리를 하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게 딱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하면은 사실 다 공부 잘하겠죠. 지금 특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이나 이거 보면은 우선순위, 핵심은 우선순위.
근데 꼭 우선순위 한참 뒤처지는 뭐 학생 중에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지금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가 지금 뭔지 그걸 판별하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봐요. 네. 딱 집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